다음 발표자는 우리 이정원 기술사님이시고 이제 박사 지금 논문을 심사 들어가겠죠. 이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정훈입니다. 저는 말씀드리려면 여기 저희 넘버 3 같네요. 우리 신 교수님이 첫 번째신 것 같고, 두 번째 재현이 형님 계시고, 세 번째로 90년부터 이제 교수님 모시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마침 저희가 아버님이 90년대에 타계하셨을 때 이제 학교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이제 아버님 같이 이렇게 챙겨주셔서 기술사도 하고 박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이 분야는 오늘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요즘에 에너지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청정에너지 LNG 화력발전소를 직접 건설하시고 운영하시면서 이제 사고 사례를 많이 줄이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뭐 중요한 회의의 회장을 맡고 있어서 못 오셔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질문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분은 주로 한전 쪽에서 계속 이 전력 프로젝트를 계속 해오시던 분이고요. 저희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이 소방 방제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이수경 교수님을 뵀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결론을 보면은 정부에서 발주하고 있는 건설공사에서 이 전력 부문이 매년 이제 증설이 되고 있는데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관여하셔서 프로젝트를 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로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원래 대기업이라든지 원청에서는 작은 회사들을 챙기질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원청에서 대기업에서 이렇게 작은 회사를 챙겨서 사고를 많이 줄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목적을 볼 것 같으면은 발전소 건설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굉장히 발주한 데서 수동적이고 이런 반면에 이걸 갖다 개선했다는 내용이고요.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를 또 많이 커버해줬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예, 뭐 선행연구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먼저 국내 및 공공기관 또 전력 쪽에 이제 사고 조사를 하신 다음에 직접 담당하시는 전력 오버홀까지 중대 제의를 한 다음에 여기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신 내용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 5천억 규모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한 84,000해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에 요즘에 이제 LNG 발전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의 중요한 사항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건설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설비의 주요 위험물성을 보면 가스터빈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터빈 부분 같은 경우에는 1300도까지 올라가는 고온의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스팀 터빈 같은 경우에는 또 보일러 수를 590도씨에서 이제 150바 굉장히 높은 압력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스팀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에는 229 공합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제 산업재해를 이제 한번 봤더니 발주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사망자 수는 꾸준하게 이제 70명대에서 40명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발주처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생각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이제 사망자 수가 매년 커서 그럼 직접 발주한 발주처에서 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액션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그룹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내용입니다. 역시 전력그룹의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사망자 수나 이런 인원이 굉장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전력그룹사의 비중이 공공기관 중에서 한 28%까지 될 정도로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이제 모든 건설 현장이든지 사고 사례를 보면 추락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하 위에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장비 불량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소 참여 업체 B사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쪽도
역시 추락이나 이제 전도 이런 부분이 많고 감전 이런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동 그 화력발전소에서 이제 그 발주처 주도의 이제 안전관리 시스템 이거를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그 모기업이 협력업체를 담당하게 하고 있는 사례가 이제 최근에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첫째 이제 발주처의 역할로는 기존에 그냥 그 공사를 하면 도급공사에 그냥 위임하고 신경을 안 썼는데 발주처가 직접 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직접 이제 도급사를 챙기기 시작했고요.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발주처가 이제 신경을 쓰니까 시공사 쪽에서도 많이 이제 안전 관련해서 시스템도 이제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발주처를 따라서 기술 지원이나 이런 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발주처에서 이제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했습니다. 기존에는 발주처에서 그 근무자 시공 공사 현장에 출입이라든지 또는 그 위험이 큰 장소를 선정해서 관리한다든지 또 그 안전 순시라든지 안전 지적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공사 위주로 했는데 요거를 직접 발주사에서 챙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시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0개 이상 되는 시공사인데요. 요걸 갖다 이제 종합해서 이제 토탈 그 세이프티 컨트롤 타워를 갖다 발주처가 하니까 사고를 줄이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그 발주처 주도로서 그 출입 관리 시스템. 저희가 요즘에 이제 태그라든지 이런 걸 대서 인원들이 이제 그 사업장에 들어갈 때 정문에서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안전 교육 받고 그 다음에 이 건강 체크. 쉽게 얘기해서 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질병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주 측정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안전 교육을 하고 그래서 발주처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안 좋거나 또 음주를 많이 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을 근무를 할 수가 없죠.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절차였고요. 두 번째는 그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입니다. 들어올 때 직접 이렇게 누가 들어오고 누가 어떻게 됐는지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안전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전에 그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전과가 있거나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모니터링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름대로 중요한 게 사고가 많이 나는 항목을 갖다 이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제일 컸던 게 추락이랑 낙하 뭐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 비계라든지 구조물 그 다음에 외장 공사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이제 형성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 밀폐 작업 공간 작업. 요거는 이제 이 막힌 장소에서 산소 부족으로 이제 사망이 많이 나는데 요즘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재 폭발 이런 부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그 예상 공정에 대해서 만약에 생긴다면 직접 현장의 근무자들이 그걸 갖다 발견해내고 그 다음에 뭐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제 토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거기 개선을 한 다음에 현장 점검하고 패트롤 강화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발주처의 그 세이프티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턴키로 해가지고 공사만 주고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직접 그 발주처에서 그 세이프티 팀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발주처랑 참여자 그러니까 현장 부서들이랑 안전감시단을 만들어서 직접 이제 이 전체를 갖다 이제 안전 순시를 일정 주기마다 하죠. 굉장히 그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가 만약에 이제 관리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하나하나 그러기 때문에 안전에 굉장히 무게가 실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안전 지적서의 이제 통합 운영 부분입니다. 요 보면은 그 시공사가 아까 뭐 한 10개 정도 되면 각 회사마다 그 지적이나 이런 걸 따로따로 해요. 그런데 굉장히 어떤 데서 크리티컬한 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 회사에서 한 게 다른 회사로 전파가 되지 않아가지고 위험 요소가 노출된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합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나머지 그 업체들도 다 같이 이제 안전사항을 공유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안전 지적 시 이제 통합 운영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죠. 뭐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위반했을 때는 뭐 경고를 주고 뭐 두 번째나 이제 세 번째 했을 때는 퇴출까지 시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제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건설이나 이런 부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도 국내 인원은 못 쓰고 뭐 중국이라든지 외국 인원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 뭐 이렇게 5명씩 막 퇴출하고 그러면 굉장히 그 건설사로서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비주얼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색깔을 근무자마다 등급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합니다. 신입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니까 아예 노란색 옷을 입혀가지고 이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딴 분들이 가르쳐주고 위험 작업을 안 시키게 하고 또 이제 뭐 그레이드별로 이렇게 해서 뭐 또 중요하게 이제 관리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빨간 옷을 입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복장을 통일하고 또 아까 보신 것처럼 발주차랑 안전감시단의 복장을 갖다 이제 해서 사고 사례를 많이 줄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증은 그 제3자에 의한 검증을 했는데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이쪽에 보면 산재요양 확인서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근무자들에 대해서 이런 거를 검증을 했더니 실제 이제 사고가 많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발주처가 직접 모기업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니까 다른 전력회사에서는 계속 10명에서 뭐 20명, 9명 이렇게 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동 복합 화력발전소에는 사고가 거의 없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해가 깊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꼭 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것만큼 질문해 주세요. 답변할 사람은 많이 있으니까 해주세요. 아까 거기서 이제 추락하고 낙하가 차이점 아세요? 추락은 내가 떨어진 거, 낙하는 위에서 와서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몰라. 안전공학과 출신들 와서 물으면은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그게 그거 같아요. 근데 추락은 말 그대로 내가 떨어지는 거, 낙하는 와서 맞는 거 그런 겁니다. 질문 없으세요? 예. 아직 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들어갈 때 출입을 하고 안전 교육장으로 이동해서 안전 교육을 받는다. 그 교육 받는 시간은 대충 어느 정도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줄이려고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텐데 생산 현장에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면 할수록 생산 현장에서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계신지 5분을 하는 건지 1시간을 하는 건지. 제가 여기는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내가 저희 반도체 현장에 대해서 그거는 5분에서 10분 이내입니다. 10분 이내인데 지금 현장에서 이제 관리감독 교육이 법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1년 16시간인데 그거를 이제 이런 거 실질적인 이 교육도 모아서 이 연 16시간이면 인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외국인이 많을 것 같은데. 외국인요? 예,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 있는데 그 다 들어오는 사람은 제가 울진 원자력 발전소 그거 할 때 제가 가봤는데 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잘 알아듣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해도 기본적으로 알고 오더라고요. 그래 이런 사람만 뽑았느냐니까 첫 번째는 그거래. 일단 통해야 되니까 급하면은 아무래도 영어 내가 외국어에도 안 나오니까 한국말 했을 때 알아듣게 우리 다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지키더라고요. 예. 저희 그 반도체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한 2시간을 시킵니다. 실제 들어와서 처음 와서 교육받고 2시간을 시키는데 실제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걸 잘못 건드려서 손해배상이 들어간다든지 퇴출당한다든지 그러면은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이런 쪽은 강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반도체에서 잠깐 저희가 파주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저희가 진단을 나갔어요. 직원들이 나갔는데 거기서 뭐를 하나 했는데 저기가 들어온 거야. 그때
4억인가 뭐 하나 뭐 했는데 직원이 보니까 4억이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왔더라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물어줄 수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그리고 반도체는 사실 뭐 요청이 들어와도 그거는 상당히 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싸게 하신 거예요, 4억이면. 이제 쌉니다. 잘못하면 100억 이상도 많습니다.